네, 오늘의 코인, 오늘은 수요일 시장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범타임즈 대표님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범석입니다. 오랜만에 댓글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지난주에 이제 제가 여행 갔다 네.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 해가지고 제가 좀 면박을 줬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댓글이 달렸는데 그거 보고 반성을 많이 했고요. 제가 네.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무슨 댓글이었죠? 여행을 갔다 오면은 선물을 줘야 기억을 한다. 그럼요. 네. 제가 선물을 못 드렸는데 네. 사실 제 선물 기준은 그렇습니다. 네. 여행 갔다 왔을 때 사실 그 선물 사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누구까지 줘야 될지, 이걸 사면 부담스럽지는 않을지, 너무 약한 건 아닐지, 뭐 PD님도 줘야 되고, 그럼 그쵸. 국장님, 대표님 뭐 어디까지 줄 거냐. 그래서 아예 안 산다. 그렇죠. 네. 아예 안 사고 비행으로 10시간 이상 가는 곳이 아니면 선물은 없다는 게 제 평소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다음 여행 갈 때는 겨울에는 꼭 이지영 아나운서 네. 선물은 사오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지난주 이제 월드코인 관련해서 네. 또 댓글이 있었어요. 댓글이 이제 간단하게 이제 뭐 주민등록증이랑 홍채 정보랑 같은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셨는데 물론 제가 표현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 뭐 이해를 잘못하셨을 수도 있는데 당연히 다르죠. 그때 이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주민등록증 정보가 이리저리 나가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인데 홍채 정보까지 어떤 특정 단체한테 이걸 준다는 거는 상당히 더 큰 위험을 안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절대 뭐 두 정보가 뭐 동일하다 뭐 이런 뜻은 아니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페이팔 네, 말씀을 페이팔. 하셨죠. 네. 페이팔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데 뭐 이더리움에 도움이 될 거다 아니면 또 뭐 안 좋다 뭐 또 이런 사건들이 나오면 늘 찬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이제 크립토 시장 전문가들 입장 말고 관점 말고 일반인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기존에 암호화폐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더 유입될 수 있나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제 페이팔이 이제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했을 때도 이제 상당히 관심을 받았고 그걸 넘어서 이제 그 글로벌 결제 기업이 암호화폐를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도 몰라요,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만약에 뭐 바이낸스나 트론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다고 했을 때 그 이야기를 알아들을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얘기했나 본다면은 글로벌 결제 기업이 스스로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한 데 이어서 이제 암호화폐까지 직접 발행을 하는구나.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암호화폐까지 또 발행을 하는구나. 라고 이제 받아들였을 때 그 파급 효과가 이제 어느 정도일지를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어떻고 또 뭐 부정적인 효과는 어떤 게 있고 그런 게 거죠. 필요할 네.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투자자들 그리고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페이팔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진출했다라는 거는 그래도 호재성으로 좀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기존의 스테이블 코인 업계를 쥐고 있었던 기업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런 문제들이 조금 제시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범타임즈 NFT 리포트 주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범타임즈 NFT 리포트 오늘의 주제는요. 호텔 NFT 이제 멤버십 혜택은 커뮤니티가 결정한다. 라는 부제까지도 오늘 적어주셨습니다. 자, 호텔 NFT가 사실은 생소한 분야는 아닙니다. 그 전에도 언급을 좀 많이 해주셨던 부분이 있고 멤버십을 NFT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또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대표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사실 제가 얼빵하게 앞에서 이제 여행 얘기를 뭐 길게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얼빵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호텔 이제 NFT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행 얘기를 좀 했었던 거고. 제가 상당히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 최근에 이제 워커힐 호텔에서 SK 네트워크스가 운영하고 있죠. 워커힐 호텔은 W.XYZ라는 프로젝트를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했고 전체 로드맵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기존의 이제 호텔이라든가 뭐 리조트라든가 이제 NFT를 발행한 것과는 약간 차별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그 전에 이제 SK 네트워크스에서 OK 캐시백 NFT를 이제 소개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그냥 어떤 NFT를 갖고 있으면 어떤 혜택을 주고 그냥 멤버십 개념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자신의 혜택을 이제 고를 수 있었다는 거였죠. OK 캐시백도. 그래서 지금 워커힐 호텔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같은 SK 네트워크니까 물론 지금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이제 달라질 것 같은데 뭐 비슷한 부분도 있고 또 호텔 업계의 NFT보다 조금 차별점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지금 7월 달에 첫 번째 모집이 있었는데 최초 선발 인원은 48명입니다. 멤버십을 이제 48명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고 이건 정상 이제 멤버십이라기보다 공식 이제 멤버십이 나오기 전에 일단 사전 뭐랄까요? 사전 인원, 사전 운영진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48명으로 구성된 커뮤니티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를 결정을 하고 또 멤버십 혜택에 대해서도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7월달 모집해서 모집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48명 중에 16명은 핸드픽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 중에는 뭐 인플루언서가 될 수도 있고 유명인들을 이제 16명 참여를 시켜서 마케팅에 효과를 주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48개에 대한 NFT는 이제 무료로 발행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발행 시점은 10월 달로 돼 있고 재밌는 게 이제 페이스 1에서 이제 48명을 이제 모집을 했고 이 48명과 함께 페이스 2에 대한 계획을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말로만 이제 커뮤니티 중심이 아니라 정말 커뮤니티원들과 함께 이제 앞으로 NFT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겠다는 건데 보시면 시즌 2에도 뭐 선발 인원이 300명, 500명밖에 안 됩니다. 안 되고 아직 가격은 미정이고 그리고 프로젝트 3이 가면 이제 발행 개수가 10,000개인데 뭐 워커힐 호텔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 NFT 판매 자체로 뭐 큰 매출을 얻겠다라는 계획이라기보다는 이제 커뮤니티 구축을 하고 이제 마케팅에 활용을 하고 가장 큰 건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MZ 세대들의 니즈를 파악을 하겠다. 정확히 커뮤니티 접점을 찾아서 파악하겠다. 뭐 이런 점으로 보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커뮤니티의 멤버십 혜택뿐만이 아니라 이 운영 자체를 커뮤니티와 함께 하겠다는 이제 시도가 기존에 있었던 프로젝트들과는 조금 달라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워커힐 호텔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사실 호텔 멤버십 NFT는 좀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는데 이번에 SK 네트워크스가 운영하는 워커힐 호텔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차별성들이 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대표님 구체적으로 기존에 있던 NFT 멤버십과는 좀 어떤 특별한 점들이 있길래 이렇게 거론이 되는 걸까요? 예. 상당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숙박업체들, 네. 뭐 호텔을 위주로 한 숙박업체들이 NFT를 이제 어떻게 도입해 왔는지를 보면은 좀 극명하게 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워커힐 호텔을 이제 지금 상당히 이제 기존과는 다르다고 설명을 드렸지만 아직도 좀 부족하다고 보는 게 요걸 이제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NFT를 기존의 회원권과 그 멤버십 NFT와 차이점이 뭔가라고 했을 때 기존의 기존의 회원권보다 어떤 특별한 혜택을 조금 더 얹어서 이제 NFT로 발행을 했다. 뭐 차이점이 있다면은 회원권은 사고 팔기가 쉽지 않았는데 N차 거래가 NFT로 나왔기 때문에 N차 거래 뭐 갖고 있다가 마음에 드는 팔거나 또 사거나 하는 게 쉬웠다 정도였었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보시면 롯데 호텔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입장권 기능을 넣는다던가 아니면 롯데의 계열사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객실, 면세점이나 뭐 이런 뭐 워터파크 뭐 이런 데 면세점 바우처를 준다거나 이런 게 있었고 또 호텔 엔조이 NFT 같은 경우에는 호텔과 제휴를 해서 엔조이에 가입을 하면은 각 제휴된 호텔에 10% 할인을 해준다던가 그 외에도 뭐 다양하게 글래드 호텔 뭐 이런 등등등 호텔들도 이제 멤버십 NFT를 도입을 했는데 그냥 단지 기존의 회원권을 NFT로 발행한 거에 불과했다라고 보이는데 그 중에 워커힐 호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말로만 커뮤니티 중심이 아니라 실제로 처음부터 커뮤니티와 함께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이런 시도들 이런 게 이제 기존 호텔 NFT와는 조금 차이점이 있다고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NFT 유틸리티라고 하죠. NFT를 조금 더 활용했다라는 측면을 보면은 NFT를 실제로 예약을 하는데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숙박권이나 이용권을 NFT로 발행하는 건데 그래서 핑크타다라는 이제 해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텔 객실 예약 NFT를 발행해서 그러니까 예약을 했다가
고객 입장에서는 취소하고 싶을 때는 취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재판매를 할 수 있고, 그래서 호텔 입장에서는 일단 뭐 취소나 환불에 대한 뭐 리스크 없이 일단 판매를 하고 그 사람이 팔든 말든 상관이 없는 뭐 그런 이제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었고, 그게 이제 괜찮다고 봤고, 또 국내에서는 용평 리조트가 있었죠. 그래서 각 뭐 레저 시설 이용권을 이제 NFT로 발행하기도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비교 대상으로 이제 연극 티켓 NFT 뭐 똑같습니다. 티켓이니까 연극 티켓도 NFT로 발행이 됐었는데, 뭐 그렇습니다. 지금 NFT의 특성을 다 사용했다기보다 여기까지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냥 티켓을 발행할 수 있었던 걸 NFT로 그냥 한 거죠. 발행했을 뿐이다. 단지 이제 거래가 좀 더 쉬웠다, 예전보다. 요 정도였고, 근데 이제 제가 바라는 거, 제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서비스를 단지 NFT로 구현하는 게 아니라 기존 서비스에 있었던 문제점을 NFT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기존 숙박 예약에서는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숙박업계에서 이런 많은 노력들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기존에 이제 숙박 업체들이 NFT를 어떻게 도입을 했는지를 좀 보니까 일단 입장권식으로 혹은 이용권식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 숙박권 자체를 어찌 보면은 고객에게 어떤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재판매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으로 좀 활용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성수기에 어떤 호텔 이름을 말할 순 없지만 호텔을 이제 예약을 했는데, 제가 또 여러 가지 급한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걸 취소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성수기이기 때문에 100% 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부탁을 드려도. 근데 만약에 이게 NFT식으로 나에게 어떤 숙박에 관한 권리 같은 걸 줬다면 제가 재판매를 또 할 수 있었을 텐데, 극구 이제 취소를 해줄 수 없다. 그게 정책이다, 규칙이다. 정책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 보면서 참 이런 NFT가 도입이 되게 된다면은 이러한 불편함들도 조금 고객들이 해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지금까지 NFT 도입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은 뭐 티켓이라든지 전산적인 기록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을 NFT로 바꾼 정도의 수준이었다라고 평가를 해줬기 때문에 앞으로 이 NFT를 활용해서 이제 기존의 숙박 NFT들이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는 좀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저도 방금 말씀드린 사례도 있었지만 대표님이 좀 가지고 오신 자료에도 또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기존 숙박업체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한 축이 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혹시 지금 숙박업소를 차리셨나요? 혹시 그런 건 비슷한 아니고, 걸 차리셨나요?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은 네. 뭐 네.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네.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뭐 사전 판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을지 이건 한번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 일단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챗GPT에게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기존 숙박업체의 문제점이 뭐가 있었을까, 펜션에. 그래서 일단 이용자 입장에서는 성수기에 예약이 안 된다. 내가 가고 싶은 데는 예약이 안 된다가 첫 번째였고, 또 운영자 입장에서는 성수기에는 장사가 잘 되는데 비수기에는 안 되고 수익이 불안정하다. 그래서 크게 딱 두 가지로 각 파트별로 수익 변동성과 예약 불가를 들 수 있었는데, 아까 같이 이제 이재영 아나운서처럼 네. 성수기에 예약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걸 만약에 취소를 안 이제 해줘요. 네. 그러니까 취소를 안 하고 만약 재판매할 수 있다면은 물론 그게 악용되는 것은 막아야겠지만 원래 만약에 50만 원짜리였는데 그거를 어떤 사람한테는 100만 원의 가치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쵸. 그 특히 또 성수기인데 그래서 NFT에 약간의 장치를 가미해서 악용되면 또 선점하고 또 이런 거는 이제 막아야 되니까 그런 장치를 한다면은 이제 NFT를 활용해서 이제 재판매가 돼야 된다고 보고,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또 지금 NFT가 2021년도에 반짝 버블이었다가 지금 뭐 사라진 게 아니냐. NFT는 뭐 지금 NFT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야, 그 뭐 끝난 거 아니냐. 그 그쵸. 거품 이런 네. 이제 반응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아까 이제 숙박업에 이제 활용했던 NFT를 보여드렸다면은 전체 비즈니스 트렌드를, NFT에 대한 비즈니스 트렌드를 이제 한번 말씀드리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사실 17년부터 이제 NFT가 이제
뭐 시작이 되면서 대중들에게 알려지면서 21년도에 이제 정점을 찍었는데 그때까지는 뭐였냐면은 이제 기존 크립토 커뮤니티 투자자들이 이제 시장을 주도하면서 가격도 뭐 쥐락펴락을 했었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투자자들이 주도하다 보니까 이제 가격 그 가치 NFT 가치에 대한 상승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이제 주목이 돼 있었고 시장이 죽으면서 그 같이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는 이제 많이 떨어지면서 전체 가격도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요. 이제 이런 그 NFT 프로젝트들을 보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보니까 커뮤니티가 상당히 중요하다 NFT에서 그럼 우리도 마케팅에 한번 활용해 볼까? 그럼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글로벌 기업들 뭐 스타벅스, 나이키, 뭐 아디다스부터 해서 국내 대기업들 뭐 물론이고요. 많은 기업들이 마케팅 활동에 이제 NFT를 접목을 시키고 뭐 신규 사업으로 론칭을 하는 기업들도 있고요. 그게 이제 한 NFT 1.5 시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제가 이제 기존 서비스를 개선하는 솔루션을 NFT로 구현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앞으로 NFT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봐야 되는 거고 또 STO랑 이제 같이 비교를 한다면 지금 STO가 이제 입법화되기가 그쵸. 직전인데 네. 어떻게 봐야 되냐면 법적으로 증권으로 분류되면 STO, 법적으로 단지 상품이다. 그럼 NFT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STO 시대가 온다고 해서 뭐 NFT가 사라지는 건 죽어버리거나 아니다. 뭐 그게 아니라 뭐 태생은 같은 사람 같은 건데 이제 법적으로 이게 증권이냐 투자를 위한 증권이냐 아니면 정말 그냥 상품인데 투자 가치를 부여할 수 있냐 요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NFT 시장은 절대 죽지 않는다 앞으로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NFT에 관한 거품이 꺼졌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NFT 관련한 계속 발전성에 관해서 도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이 시장은 발전되고 있다는 부분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말씀들 대표님께 들어봤습니다. 이 NFT 시장을 유일하게 지키고 계신 또 대표님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한 내용들 저희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고지 드리면서 마무리 드릴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